자, 우리가 반야신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무아. 오온무아인데, 오온이 아인 줄 알아서 괴로운 것이고, 그것을 공하게 본다라는 것이 뭐냐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색이 공하다. 공한 것이 색이다. 이렇게 이제 쭉 진설을 하면서 그럼 공은 무엇이냐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다른 말로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을 표현해낸 압축적으로 사용한 은사에다가 그 다음에 또 공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을 개념화시킨 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상태를 뜻하는 언어인데 공이라는 것은 상태의 언어이기보다는 개념적 언어.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죠. 물론 우리가 초기 불전 안에서 우리가 맞지마니까 같이 읽었던 담마딘다가 나오는 곳에도 공이라는 게 나오고 또 니까에 보면 대공경, 소공경에 있어서 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만은 대공경, 소공경에서의 공이라는 것은 결려. 그러니까 지금 안심도 하고 내 사이에 뭐가 있어 없어. 이게 공하다 그러는 거지. 이 공간이 있다. 뭐 이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반야경에서의 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등장. 그래서 열반이라는 상태를 표현한 언어를 넘어서서 교설적 가르침 아래서 개념화시킨 것, 열반을 개념화시킨 것이 공. 연기법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공. 그래서 연기법은 우리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공이라는 것은 생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고, 드러남도 아니고, 줄어듦도 아니다. 라는 은사로 연기를 다른 은사로 표현해요. 다른 은사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연기법에서 부처님의 설명의 연기법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저것을 또 그냥 시공간의 떨어진 모습으로 보는데 그게 떨어진 모습이래. 안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저것이 있대. 이것과 동시에 저것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이제 캐치를 해서 불생불멸. 생이라고 이야기하자면은 생이에요. 어느 분 동시에 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멸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금 연기법에 대한 재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도 있는 부분들을 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노력은 설일체 유부와 내지는 또 다른 부파에서 윤회의 주체의 문제라든지 설일체 유보의 유자성의 문제에 대한 상대되는 은사로 무자성 공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토탈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게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같이 배울 중론송을 같이 읽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더 심화 내지는 자세한 이야기 광설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 차례상으로 반야신경에 보면은 시고로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부터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라는 글자를 놓고 오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12연계의 유전문 판멸문 유전문이라는 것은 무명, 행식, 명색 이렇게 차례서 쭉 내려가는 거고 판멸문이라는 것은 노사를 멸하려면 생이 없어야 되고 생을 멸하려면 유가 없어야 되고 이게 판멸문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유전과 판멸 영무노사 진하잖아, 그지? 그래서 영무노사는 판멸문이거든.
그 환멸문을 통틀어 다 없다. 그 다음에 사성제,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 라는 이쪽 은사인데, 여기서 없다, 없다를 주목해래. 안 그러면 이 순서를 주목해래. 이 순서를 주목하면서 우리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은, 오온, 5가지 쌓임.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은 존재를 오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존재를 오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른 어느 사상에도 없어요. 다른 어느 사상에도. 불교만이 독특하게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아니비설신의 하는 육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다른 사상계에서도 이거는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비설신의 육근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5가지 감각기관은 다른 사상, 뭐 서양 철학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 있습니다만은 오온이라고 존재를 설명한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실은 제일 간과하는 게 또 오온입니다. 왜요? 맨날 외우는 게 오온 개공하거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알고 싶어, 공에 대해서 알고 싶어, 공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오온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한 것은 오온 무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오온이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온을 무아로 알고 있을까, 유아로 알고 있을까? 유아로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뭐죠? 오온 유아예요. 오온. 근데 오온 유아인데 오온을 여러분 나라고 알아요?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거든. 요 문제부터 지금 불교는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온이라는 언사는 우리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온이라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쌓이는 건데 어떻게 쌓여요? 중첩으로 막 쌓인다 그랬죠. 중첩돼서 쌓입니다. 근데 중첩돼서 그냥 복잡하게 쌓이는데 그 복잡하게 쌓여 있는 것이 나라는 거야. 다른 말로 지금 내 눈앞에 나라연이 있어. 나라연이 있으면 내 나라연을 보면은 나라연 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나지. 그 나는 나라연을 봤다 그러잖아. 나라연을 봤어요. 나라연을 1도 못 봤어. 요즘 애들 이야기로 1도 못 봤습니다. 앞모습이 1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라연 1도 못 봤다는 이유가 이야기가 되는 게 내가 뒷모습 못 보잖아. 동시에 뒷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뒷모습까지 다 해야 지금 나라연이 지금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보는 거지. 근데 내가 나라연 뒷모습까지를 1로 잡았을 때 1 본다고 했을 때 1로 잡아 볼 수 있는 것 1로 잡았을 때 내가 앞면만 보면 1도 봤어요. 1도 못 봤어요. 그래서 1도 못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나라연을 봤는데 그럼 뒷모습까지 다 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만 본 거잖아. 하나 뒤에 여러 배경이 있겠지. 여러 배경이. 그 여러 배경 나라연이 지금 쭉 내 앞에까지 오게 될 때까지 여러 배경이 있을 건데 난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 못 본다고. 그것을 우리는 뒤에 그냥 축적되어 있는 배경을 온 이렇게. 온. 그것을 5가지로 나누면은 색,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내 육신 하는 것이고 수, 각자의 느낌, 그 다음에 상, 표상, 내 그냥 인지, 그 다음에 행,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의도, 그 다음에 식, 그 사람의 인식, 인식하는 거, 암, 요걸 갖다가 구비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나라인의 느낌을 봐. 나라인 얼굴만 봐. 얼굴만 보는데 자꾸만 받아 보니까 야, 오늘 비 오는데도 루즈를 좀 잘 칠해봤네. 아무래도 비 온다고 빨리 와야 돼요. 급하게 와야 돼요. 비 클 때가 좀 기다려. 그래서 오늘 루즈를 꼼꼼하게 잘 칠해낸 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나 뒤에 설명하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내 추측이지. 근데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딱 봤을 때는 그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게 오온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난 계속 내가 새로워졌어요. 그런 그 과정과 쭉 같이 내가 아우러져 오면서 달라지고 왔어요. 아우르면서 달라지고 왔죠. 그걸 이제 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온이라고. 그래서 아우르면서 달라졌지. 내가 여러분들 소녀 때 얼굴은 내가 알 수가 없지. 간혹가다 사진 와서 보이면서 제가 이랬어요 하면은요. 지금이 잘났어. 그때가 잘났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 내가 무슨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것도 전혀 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능력은요, 다 또 다르죠. 또 다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 때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집 살 거를 다 생각했잖아요. 다 그 옛날의 모습들 아닙니까? 집 살려고 막 생각했는데, 예? 집 하나만 사면 어떻게 안도의 한숨을 내면서 이렇게 저축해서 내가 잘 그냥 살다 보면은 나중에까지 잘 살겠다라고 해서 살았는데 집 사고 보니까 요즘 와서 보니까 잘 샀니? 못 샀니가 돼. 아이고 그때 그냥 그 동네 샀으면 이 동네 샀으면 하잖아요. 집 산 게 끝이에요. 또 잘 샀니 못 샀니가 있어요. 잘 샀니 못. 아니 그때는 그 집만 해도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즉 나의 지금 표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지식의 내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것들이 달라지고 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마음의 향방은 더욱더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는요. 진실,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졌겠죠. 그런 것들이 온하고 뒤에 배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몸뚱아리가 그냥 집에서 나왔지만은 내 몸뚱아리만 나왔어.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온 세월을 지금 다 끌고 다니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쭉 살아온 그 과정을 다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 온입니다. 네, 그걸 쉽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런 일에 더 슬퍼요. 마음이 더 가요. 하는 것도 그게 온의 배경이, 쌓임의 배경이, 경험치의 배경이 달라서 그렇겠죠. 그런 것이 쭉 쌓여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과거 세월의 모든 경험치나 그 느낌, 그 다음에 생각, 내가 하고자 했던 욕망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우리가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 존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현 상황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뒤에는 지금 막 엄청나게 꼬랑대기가 좀 긴 거지. 꼬랑대기. 안 보이는 꼬랑대기죠, 그죠? 그게 긴 겁니다. 그 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온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온, 처, 개 하면서 12연기 안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 연기법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금생에 여러분 태어났을 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근데 태어날 때 알고 태어났어요? 그냥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뭣도 모르고 왔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불장난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모르고 왔죠. 모르고 와서 무명이지. 움직였잖아요. 행위지.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예? 너 대상 즉 뭐냐면 미세한 내 생명의 생존을 나는 지금 내 의식에서 알지 못하지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있어 없어? 있죠. 요즘은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잘 알잖아. 원명지 안 하는데 원명지 손주는 뭐 복진 고윤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뱃속에 있을 동안 뭐라 불렀다더라? 뚜루? 뭐 때문에 뚜루인지 모르지만 뚜루뚜루해서 부르던가. 근데 그래 불렀다는 거야. 또 왜 그래 불러요? 태명을? 거기에 잉태되어서 예? 지금 아이는 당연히 기억 못하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벌써 식이 있다는 거야. 식이 생명체로서의 식이 있는 거야. 그 생명체로서의 식은 지가 생존한다고 생각을 해. 아직 생존까지는 넘어오질 않았어. 생존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지. 왜? 그냥 탯줄로 양수로 편안하게 있고 탯줄로 영양소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식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차츰차츰 그 식은 생존을 깨닫게 되지. 당장 어떻게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뭐예요? 기저귀 채우잖아. 그때부터는 울어요, 안 울어요? 운다고. 뭐 때문에 애가 울면은 싼 거 아니면 배고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표시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그거는 생존입니다. 애가 불편하다, 편하다. 그러니까 접근과 회피라는 이야기를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촉하는 데 있어서 접근과 회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 식 하잖아요. 식 하는데 식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다 모든 다 마찬가지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생존의 역량 아래에서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 학습이나 환경을 통해서 명과 색을 쭉 이뤄가죠. 명색.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니비설신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교육심리, 발달심리 할 때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는 시기가 유아기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상 몇 살부터 기억이 나요? 했을 때 돌 때 기억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기억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장면이지. 달라이라마는 태어날 때 밖에서 보는 누나 얼굴 봤다고 하는 판이니까. 달라이라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언제까지 기억나는가 나도 체극단으로 올려보니까 나도 돌제비 때 기억. 대야에서 목욕할 때 기억까지는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장면이지. 그게 무슨 연결되는 그러니까 자기 일관성을 가진 내 기억에 있으니까 그게 남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관성 어떤 연결의 어떤 맥락까지는 오지 않고 그렇게 기억납니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살 때부터는 거의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2살, 3살, 3살부터 거의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때죠.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이제 명색이 일어나서 자기 정체성을 딱 이룰 때 그때 내가 이제 기억으로는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들은 것이고 내가 느낀 것이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12연기법 안에서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이빚을 신의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하지? 접촉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수, 그다음에 취 하면서 살죠, 우리가 다. 그래서 취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내 그냥 아기 때의 그러한 뭐냐면은 생명으로서 생존으로서의 추구와 다르게 나는 안이비설실이 정체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자라서 완전히 경량성을 띄었을 때 나의 추구는 생존의 추구하고는 다른 문제로 가잖아. 그래서 생존의 추구는 그냥 명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추구는 욕유, 세규, 무세규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욕망의 추구가 있고 욕망의 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현실의 추구가 있고 여러분들 다 이상적 추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나는 이 정도라고 하는 존재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유라는 것은 존재감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욕유로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 신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들 욕유라는 거지. 욕유라는 거지. 그래서 가서 탁 가니까 병원 가서 신체 나이가 몇 살이라 해준다? 그래서 기분 좋다고 와. 좀 적게 나오면은 나는 딱 내 나이 나오더라고. 배가 나와서. 근데 뭐냐면은 나이가 나오는데 신체 나이가 적게 나오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암만 적게 나와도 여러분들 젊지는 않았어요. 현실을 인정해. 그게 세규입니다. 세규. 내가 신체 나이가 암만 적다 하더라도 그건 약이지. 예. 자다 보면요 삐끗합니다. 내가 엊그제 가소리 나는 게 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안고 서고 하는데 의자에서 그 전에 이렇게 탁 일어날 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은요 일어날 때 어이구 하면서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세규입니다. 세규. 현실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으니까 말에 대한 노련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옛날보다 이렇게 딜라이트하고 스마트하고 이게 있어요. 좀 이게 내가 생각해도 좀 떨어져요. 내가 생각해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과거보다 공부도 좀 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규죠. 이게 아주 경계선을 70이라고 보는데 이게 해가 꼬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연결이 이렇게 길게 잘 안 돼요. 길게.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눈만 깜빡깜빡 해도 고개만 끄덕끄덕 해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괜히 말하면요 손해지. 이제 세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계없이 무세규. 나의 이상은 내가 젊어지자고 하는 것도 아니야. 뭐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다. 무세규. 그것을 나는 가래하고 또 어떤 부분 내가 이 정도 성취했다는 것을 집착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있는 존재인 양 삼고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다 해방됐지만은 애들 옛날에 수능 볼 때 모의고사 치면은 점수 받아오면은 그 받아온 게 최고점이래, 최저점이래. 최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게 유요, 유.
유라는 것이 이미 이건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유입니다. 욕망 차원에서도, 현실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내 이상 꿈에서도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그것을 딱 숨긴 채 살면서 노사, 죽어갑니다. 늙고 죽어갑니다. 12연기 이야기 개인별로 이야기가 맞죠? 우리 개체의 인생사입니다. 인생사 이야기. 무명, 뭐 때문에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게 무슨 어변이 있었고, 내가 이 집안에 이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난 것이 뭐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렇겠죠. 어변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행이라는 것을 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나는 생명이라는 식을 가지게 됐고, 식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됐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한 개체의 인간으로서 생명의 추구, 생존의 추구에서 정신적 내용과 그 다음에 물질적 육체를 성숙시켜서 아니비설신의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자기 정체성은 내가 가진 거예요. 어변에 의해서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니비설 신의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 다 해드렸는데, 여기서 딱 사실 현재라고 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만 있을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하면은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자, 노사는요 아직 안 일어났죠. 생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사는 거는요 내일도 살아봐야 되죠. 내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 존재는 요규, 태규, 무세규는요 이게 매일매일 달라져요. 왜 그러냐? 가래와 집착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은 사라지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눈 뜨고 하는 일은 뭐예요? 촉입니다. 촉만이 매경계와 접촉, 매경과 접촉, 그것만이 사실이고 사건이야. 나머지는 사실이요 사건이요 이미 지나온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이야. 이미 지나온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 유일한 거 뭐야? 촉입니다. 촉. 유일한 거 촉. 자, 여기에서 과거에 지나온 일에 해당되는 것이 온 하는 거야. 과거에 지나온 일 하는 것이 온. 여기 이제 제가 개인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인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차원이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차원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으로 이야기해도, 즉 개인적 부분에 있어도 진리해야 되고, 진리는 보편적 입장에서 진리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가르치죠.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자,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일이라든지 이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전했을 때 우리가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복제됩니다. 복제되는데 유전자가 착 복제될 때 10만 번 복제하는데 한 번 실수가 일어나요. 10만 번 복제하는데 한 번 실수가 일어나. 이거 과학적으로 쭉 보니까. 그런데 10만 번 일어날 때 한 번 실수가 일어나면, 오류가 생기면
실수한다면 누가 주체가 있으니까 아니고 오류가 생긴다면 이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스스로가 10만 번에 한 번의 오류를 검토, 소위 우리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검산하고 검토하잖아요. 검토해가지고 10억 분의 1로 낮춥니다. 유전자 스스로가 자기 복제를 10억 분의 1. 10억 분의 1로 낮추어서 우리가 생명이 지금 이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원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 원자 차원에서. 우리 이런 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야? 10억 분의 1의 뭐냐면은 오류 정도가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엄청난 거지, 지금. 우리는 10억 분의 1 정도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맨날 오류를 하고 사네. 그래서 그게 모른다고.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서 그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자 차원에서 전자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하든 뭐라든 다 어쨌든 움직임이 있는 거야. 부처님 때는 뭐 원자니 원소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움직임이 있어서 생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명행식 할 때 식이라는 것이 뭐죠? 식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12연기를 볼 때 부처님의 연기법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나예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생명체 차원에서 보면은 나만 생명체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생명체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다 생명체입니다. 그 차원이 지금 나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 차원으로 보면은. 자, 생명체의 차원으로 보면은 여러 생명체들이 있죠. 단세포적. 즉, 그때 우리가 코로나처럼 예? 전염된다고 이야기하면 숙주를 통해서 번식하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내지는 어느 정도의 유기체를 하나 얻어서 쭉 유기체를 얻어서 어느 정도의 생존을 이루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우리 같은 경우 유기체를 얻어서 유기체 속에서 생존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살아요. 그런 유기체의 그릇이 있는 생명체가 많아. 요리분 댁에서 키우는 예? 반려, 견묘, 심지어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마뱀도 키우고 오만가 다 키우잖아. 다 키우는 다 생명체잖아. 다 그러지. 무명, 행, 식. 다 움직임이 있고 식이 있죠. 식이. 그 전에 우리 집에 모친이 새를 키우는데 인꼬하고 백문조하고 뭐 이래 키우는데 하늘에 새장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새똥 싸고 하잖아요. 그 청소하고 물 주고 하는 건데 시키니까 그냥 새가 보기도 막 싫은데 새를 이제 밥 주면은 조를 많이 갖다 줘요. 조, 그죠? 조 주면은 잘 먹지. 새들이 잘 먹는데 갑오징어 뼈 따고 있잖아요. 진짜 잘 먹습니다. 갑오징어 뼈를. 그래도 새장에 걸어 놓으면은 그걸 콕 찍어가지고 고르게 잘 갉아 먹어요. 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만 먹다가 뼈 먹어봐. 맛이 다르지. 조야 녹말이고 그지? 뼈는 칼슘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막 새들이 막 그거 갖다 좀 너무 좋아해요. 막 개들 무슨 뼈 주듯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 그거 탁 갖다 주는 거 보고 저 정성에 그냥 아들한테 뭘 하나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시장 가서 그냥 갑오징어 뼈 따고도 주워오고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새들까지도 멍까지도 다 식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놈도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고 그 세상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보고 어느 날 탁 보고 있는데 계속 밖에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세장문을 열어가지고 난리 보내줬거든.
그날 저녁에 얼마나 뒤지게 혼났는가. 혼난 이유가 새가 날아가서 혼난 게 아니라 그 새가 날아가 봐야 죽는다 이거야. 새장 속에 사는 놈이 밖에 나가면은 죽는다는데 는 그것도 모르고 이는 뭐 자유롭게 난리 보내준다고 난리 보내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 알았다고. 그냥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다 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새는 나와 똑같은 생명체인데 생존의 방식이 다르잖아. 생존의 방식이 다르잖아. 그 생존의 방식이 뭐요? 그게 명색입니다. 생존의 방식 내지는 생존의 추구가 달라잖아요. 생존의 방식, 생존의 추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소위 이야기해서 진화의 내용이 다르죠. 진화. 즉, 이 지구상에 적응해 온 모습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적응해 왔어요? 같아요. 살라고. 생존하려고.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존하려는 게 명입니다. 그죠? 그 생존하려고 하는 뭐냐면 모든 심리적 의지작용 모든 것이 명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존에 적합한 모습을 다 띠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명색입니다. 명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을 사이즈를 크게 봐야 된다고. 아까 사이즈를 작게 봤잖아요. 그죠? 그건 나한테도 적용돼요. 근데 사이즈를 크게 보면은 명색이라는 것은 모든 생존의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제 모습은 우리 사회 아래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이에요? 조금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네?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양새가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달라서 모양새가 달라요. 이렇게 정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거는 개금치 안에서 정해진 옷이지만은 그 방식도 다릅니다. 그 방식도 다릅니다. 그게 뭐냐? 명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여성의 명색과 남성의 명색이 같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한쪽 부분은 여성성의 색을 띠게 되는 거고 한쪽은 남성성의 색을 띠게 되는 것 아니냐고. 남자로 태어나서 남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시각으로 보면 남성성을 띄워왔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띄워왔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게 명색이 다른 겁니다. 생명체가 생존의 모습, 생존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색이 어떻게 뭐냐면 어떤 생존의 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고 그 색에 의해서 아리비설신이라는 경량성을 띠게 됩니다. 아리비설신이라는 경량성을 띠게 됩니다. 자, 요걸 또 섞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이라는 게 약간 뒤로 쭉 쳐져 있는 꼬랑대기라 그랬죠. 안 보이는 꼬랑대기입니다. 쭉 가면 사람의 모습이 그럼 나라연이 딱 저 얼굴 저 앞에서 딱 나라연이 끝나요? 나라연이 끝납니까? 그래서 온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연은 내 눈에는 나라연 모습이 저렇게 딱 끝나는데 뭐냐면 온 입장에서 보면 행에 따라서 나라연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행에 따라서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우리 탁구 치다가 내가 저쪽으로 칠 줄 알고 이렇게 칠려다가 이렇게 탁 치면요 방향이 틀어집니까? 우리 속았다 그래요. 네, 속았다 그러거든요. 한번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틀려면 진짜 힘들죠. 방향 전환이 우리 뭐 농구는 피벗이라고 그러는데 농구 선수들 이렇게 하려다 탁 돌아서 걸 피벗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운동에 피벗이 다 있죠. 그러면 피벗 하니까 농구하고 싶다. 어릴 때 농구 잘했는데 요즘은 뭐 공원 가서 애들 노는 거 보면은
던지고 싶은데 주책이랄까봐 그냥 안 던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옵니다. 어릴 때는 참 한 자유투 한 10개 던지면 8개는 들어간 아주 그냥 기쁘게 그냥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 공부보다 농구를 더 열심히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하니까 또 공부도 잘 되고 뭐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피해보시라 방향전환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것이 행입니다. 행. 다들 방향이 있어. 그 방향에만큼 어떻게 지금 나라에는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시각화시키면은 여기서 모습이 끝나 내 방향으로 요렇게 내 움직임이 나가 있는 거야.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관성으로 따지면은 지난번에 관성 이야기했죠. 운동에 의해서 멈춰진 거요. 그쪽으로 쭉 밀려 나가고 있는 거야. 밀려 나가고 있는 관성이 지금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관성이 있어요. 그 관성을 행위라 그럽니다. 그 관성을 행위라 그럽니다. 네? 이건 진짜 반야신경 한 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제공할 건데 그 지금 온 차원에서는 지금 내가 뒷꼬랑대기만 있어요. 앞 방향? 물론 꼬랑대기에 의해서 방향은요 미분적분에 의해서 적분 내가 적분이라는 건 온이지 쌓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음 저 멀리까지는 아니죠. 다음 요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가 있는 미분적 상황 그러니까 미분적 분적 상황으로 즉 관성이 있단 말이야. 그 관성이 있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온 정도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게 부처님께서 누구를 존재, 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럼 오온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지? 아니, 생명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내 업장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됩니다. 내 업장이 뭐냐면은 내 업장 뭐죠? 이쪽 방향으로 관성 지어진 게 업장입니다. 근데 그 업장에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업장 방향을 가지고 쭉 간다는. 그 오온의 가르침이 뭐 수행하고 동떨어진 내지는 어떻게 뭐 이론적인 이런 뭐냐면 몰지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온에 대한 천착을 안 해봤다는 이야기지. 천착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독특한 언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불교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 지금 헛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상가법문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불교 공부는 조금 더 진척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실은 이렇게 과정으로 밀려가는 관성의 그러한 존재입니다. 꼬랑대기가 길어요, 그죠? 온 다음에 뭐야? 처의 가르침입니다. 처. 처는 뭐요? 12처 이렇게. 아니 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처. 나는 이렇게 쭉 시간의 과정으로 해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 관성 앞에 왜 경계하고 만나는 지점에 뭐냐면은 아니비설 신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비설 세상을 만나는 창구입니다. 창문. 아니비설 신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비설 신의는 뭐하고 만나? 당연히 색성향 위쪽부터 하고 만나겠지. 요걸 뭐 학자들 뭐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불교 인식론이네. 되게 말짝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왜 바보 같은 이야기냐니까 아니 미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했을 때 이 아니 미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은 내가 만나는데 아니 미설신이가 지금 당장 오온이라는 거대한 꼬랑대기를 가지고 있고
행렬한 움직임 속에서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창문이죠. 그죠? 예,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하고 착 만나는데 그 세상의 색성향 미촉법은 내 입장에서 보면 정보잖아. 색성향 미촉법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데 내가 혜인아를 보면은 혜인아를 딱 보고 있으면은 내가 혜인아를 만지는 거야, 껴안는 거야, 그냥 혜인아의 정보야. 혜인아의 정보를 만나는 거지. 예? 정보를 만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보 중에 눈으로 시각적 정보, 예? 청각적 정보, 후각적 정보, 미각적 정보, 예? 그 다음에 촉감적 감촉의 정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니비설신의 정보를 통합해서 양산하는 생각의 정보까지가 뭐냐면 내가 정보를 만나는 겁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만나는데 그 정보가 내가 다 알까? 색성의 미촉법을. 아니, 그 정보가 내가 시각적으로 무엇을 본 것이 그것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죠. 사실도 아니고 진실. 근데 나는 그걸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뭐냐면은 그렇게 본 것을 본 나라고 나는 생각하겠죠. 자, 내 경험치를 가지고 와요. 아니비설 심의가 있어요. 색성형 미촉법을 만납니다. 색성형 미촉법을 만나서 내가 정보를 얻죠. 그 정보를 얻은 것이 그 정보가 예? 저 밖에 있는 색의 정보예요. 예? 그 소리의 정보예요. 예? 맛의 정보예요. 냄새의 정보예요. 안 그러면 내 정보예요. 내 정보. 내 정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가요. 바깥에 왜 경계에 있어요? 만나는 순간 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의 업장이 왜 경계와 만나서 아소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소. 내 정보. 내가 해나 본 것이 내 정보지, 그지? 내 정보인데 해나가 나는 아니잖아. 해이나가 나는 아니잖아. 해이나가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는 실은 뭐야? 색성향 위촉법은 나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지. 그런데 내가 해이나를 지금 본 것은 내 정보지. 내 정보지.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내 경험치만 있어요. 정보로 해서 나는 확대되고 있는 거야. 확대. 자, 의로 해서 색수상 행식해서 행에 의해서 관성이 있습니다. 내 업에 움직임이 있고 업장이 있고 관성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 뭘 만나요? 정보를 만나서 그 방향에 따른 정보를 만나서 그 정보로 나는 뭐야? 오온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지. 뭐로 강화시키겠어요? 아소라 그랬잖아. 나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게 12처 법문에 있어서 의를 빼고 아니미설 신을 감각적 욕망이라 부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 부르는 것이 나한테 그 정보가 오는 거 싹 다 아소지, 그지? 아소인데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 정보가 나한테 유리해야 되겠어? 불리해야 되겠어? 유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유리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피하는 아니빗을 신의가 되고 그 정보의 내용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소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서 나는 아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아소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탐심을 가지겠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는 자기 확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확대를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확대를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머리 빗고 났어요? 안 빗고 났어요? 빗고 나온 것도
아소입니다. 자기 확대입니다. 여기 힘을 줬어요. 내려앉았어요. 힘을 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키가 커진 거야. 이만큼이야. 이만큼 커진 걸로 보이나 아소지. 다 아소입니다. 아소.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확대. 자기 확대는 어디에서 일어나? 색성향 미촉에서 일어납니다. 색성향 미촉에서 자기 확대. 아소가 일어납니다. 아소가. 자기 확대. 자기 학대가 일어나고 당연히 의에서 요거에 대해서 사변으로도 꾸미겠죠. 사변으로도 꾸미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뭐냐면은 요러저러한 생각의 아성을 만든다고. 생각의 아성을 만든다고. 그것도 아소에 해당됩니다. 아소에 해당. 무슨 불교 쪽 공부하면 한다면 지가 도튼 척 얘기하는 것도 아소입니다. 아소입니다. 도텄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트면 도튼자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도튼자 행동을 안 보이잖아. 오늘 공약이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하는 거 보니까 공죽무색했는데 공은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왜 이걸 해야 진도가 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래 정리해드리기가 좋죠. 그죠? 상가법문 이야기만 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2초 촉할 때 아까 내가 촉하는 것이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촉할 때 벌써 탐심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탐심은 그때 왜 경계를 보고 탐심을 가질까? 안 그러면 내 안에서 이미 명색에서 생존에서 일어나던 생존에 유리한 탐심이, 내재적 탐심이 외부로 발현되는 걸까? 외부로 발현됩니다. 즉 아집에 의한, 이기에 의한 탐심이 외부로 발현돼서 아소를 더욱더 장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즘 이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젊을 때는 어려 보였잖아요.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안에 탁 있는데 덜 뜨거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은 자동으로 막 급수가 되지만 옛날에는 물 틀잖아. 뜨거운 물 팍 틀어. 시골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 트니까 목욕탕 주인이 난리 난 거지. 목욕탕에 저는 혼자밖에 없는데 뜨거운 물 저래 틀어대면은 손해요 안 손해요? 아니 꼴랑 몇천 원 주고 들어와 놓고 뜨거운 물 저래 틀어대면 좋은가? 그런 목욕탕 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아주 그냥 삿된 하대를 하면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어리게 보이잖아. 그것도 어떻게 탕 안에 고개를 요만큼 하니까 더 꼬마처럼 보인 거지.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그렇게 하면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탕에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느냐고 하는데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굵잖아. 오 학생 아니요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만 쓰세요 이러더라고. 예, 조금만 쓰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 나는 그렇게 버릇이 돼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니까 속상하지. 예? 처음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내 속이 왜 상합니까?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밖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소까지 난 이미 장착. 빨가벗으면은 아소가 있어요. 중학생으로도 보여요. 중학생으로도 보인다. 그게 무슨 아소가 있겠냐? 없지. 세상에 아소 다 보잘것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빙하기가 생겨서 예? 다 얼어 죽는다 치면은 무슨 아소예요. 예?
아, 이거 내가 무슨 옛날에 누가 그러대. 어디 잡혀가가지고, 내가 왕년에 말해 뭔데 이러는데 이게 다 왕년에 옛날 을지로 밑에 지하 다방 가가지고 회장님 부르면 다 일어난다. 다 아소입니다. 다 아소. 아소죠. 근데 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면은 아소를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으면 아소를 장착하려고 그렇게 갈애와 집착을 가지면서, 예?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 하는 그러한 것을 장착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아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은 하지만 아집하지만은 사람은요 아소를 아라고 다 여기고 그렇게 산답니다. 산답니다. 그 순간이 뭐냐면은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하는 것이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아. 이미 오래 돼서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예? 그때 만날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 오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오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온의 가르침을 제대로 뭐냐면은 깨칠 수가 있는 거죠. 곧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감각적 욕망을 뭐냐면은 부려서 아소로 나를 확대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12처 법문의 12가지 12처 법문의 정형권은 12처가 일체난이라 이렇게 12처가 일체난이라 일체 모두다 일체난이라 12처가 모든 것이다. 일체난이라는 건 뒤에 그거고 12처 일체 부처님 가르침이 12처가 일체다 이렇게. 그러니까 12처가 일체라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눈앞에 보고 감각적으로 보지 않는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이고 다른 것은 없다 라고 하는데 나는 세 번째 해석 12처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때 촉 할 때 그것이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이다. 일체 전부다. 그때 감각적 욕망이 발동되지 않으면은 그때 감각적 욕망을 제어할 수 있으면 아소로 확대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다. 일체다. 라고 나는 세 번째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12처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온의 가르침에 내가 이제 오온으로 쭉 왔어요. 12처에서 색성의 미촉 외경계잖아. 외경계는 내가 지금 오는 방향에서 요거 앞에만 있는 거야. 쫙 퍼져 있는 거야. 쫙 퍼져 있지. 그러니까 나는 관성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다가드는 것은 좁은 거야. 이렇게 큰 거야. 큰 거죠.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큰데 그 사이즈를 다 볼 수 있고 다 내가 감각으로 맞이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일부분 될까? 일부분이 되겠지. 일부분과 횟수로 한정적이겠지. 그걸 우리는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 그래서 18개 한 겁니다. 개라고 합니다. 그 일부분이 되는데 그 일부분이 안이비설신의까지 해가지고 안개, 이개, 그죠? 안이비, 비개, 설개, 신개, 의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색개, 성개, 성향, 향개 그 다음에 안식개 그 다음에 이식계, 비식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거에 뒤에 개자 붙이면 되는 거야. 개자. 자, 내가 거기서부터 꼬랑대기 타고 쫙 오는데, 예? 오는데 지금 나의 창문은 그 안에 내용은 오온이지만은, 예? 그 앞에 밖에 형상적 모습은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내용은 수상행식이란 꼬랑대기를 달고 오지만은 창문은 아니비설신의라는 창문이 있는 거야. 그 창문은 창밖만 있는 거야. 창 안이 있잖아. 창 안으로 보면은 개가 있지. 내 경험적 개, 그걸 주관이라 이야기합니다. 주관적 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각각 주관적 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계층이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두드러 보는 안의 개, 안의 주관과 이의 개는 다릅니다. 그죠? 다르지만은 그것이 분석하면 다른데 그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또 나눠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성의 입장에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이야기 뭐 입 터진 거 롱런에 가지 뭐. 그 설립체 유보에서나 내지는 뮤직에서 이야기하는 자성적 입장에서 이야기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많이 이야기했지. 일단 하나 일단 주관인데 어떤 주관이냐니까 여러분들 눈은 어디에 있어요? 눈은 얼굴에 있죠. 얼굴에 있어서 어디만 봐요? 이게 지금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앞만 봐요. 위도 볼 수 있어요. 위도 볼 수가 있죠. 아래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제일 많이 봐요? 앞을 제일 많이 봅니까? 예. 여러분 댁에 있는 개가 눈이 있죠. 앞을 보겠어요? 밑을 보겠어요? 위를 보겠어요? 개는 앞을 본다고? 당신들하고 눈 마주칠 때 말고 개는 밑을 봅니다. 모든 짐승들은 밑을 봅니다. 많이 봅니다. 앞을 볼 때는요. 뭔가 위협적 상대나 내지는 내가 가까이 갈 대상이 있을 때는 앞을 보겠지. 근데 어떻게 다 밑을 봅니다. 앞을 봐가지고 유리할 일이 없어. 밑에 어떻게 떨어진 거 없는 거 찾는 거지. 그래서 코로 나름대로 하면서 밑을 봅니다. 개가 하늘 볼 때는요. 외로워서 오 하면서 그냥 짖을 때밖에 없어요. 하늘 볼 일이 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눈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입장.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앞을 보는 것을 입장이라고 합니다. 서서 앞을 보는 것을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야? 앞을 보는 거야. 내가 본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밑에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위로 많이 봅니다. 이상. 예? 하늘 보면 뭐 하늘도 다 있는 거지. 꼭 확인해야 있나? 근데 사람들 하늘 많이 쳐다봐요. 왜? 현실과 다른 높은 이상 있거든요. 그 사람 밑으로는요. 잘 안 보죠. 그래서 참여해라 그러고 회고해라고. 그러고 평가해라 그러고 합니다. 앞을 많이 보죠.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안개에 있는 성품입니다. 요거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더 또 조금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마음 공부한다, 뭐 이 먹고 딴소리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야. 자기에 대한 천착이 없는 거고. 자, 이게 주관이라는 거야. 주관. 그 여러분들 앞 많이 봐요, 하늘 많이 봐요, 밑으로 많이 봐요. 실망한 사람 밑으로 많이 보겠지. 사람 처지에 따라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앞만 봐요. 요래저래 살펴요. 우리 옆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따라 사람 다 달라요. 그게 주관입니다. 주관. 그래서 아니비설신의 개는 주관입니다. 그 주관은 어떻게 해요? 경험치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주관은 다 어디에서 형성됐어?
여러분들의 경험치, 여러분들의 방향에 의해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관입니다. 대상은 새끼 하잖아요. 새끼. 내가 보이는 대상을 새끼라고 합니다. 소리 듣는 대상을 이계라 그럽니다. 자, 한정적이죠. 색이 내가 보는 대상 말고도 색은 많죠. 근데 내가 보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관심 있는 부분, 호기심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그게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 그래서 색계는 다 봐요.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근데 이 색계는 알고 보면은 요것만 보면은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야.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연결되어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야. 연결되어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아니, 모든 인류는 1500년경 무렵에 모든 인류 국가는 중세를 경험합니다. 중세를 경험하는데 다 중세 봉건, 군주제를 경험합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어. 야, 저쪽 제도 아니고 우리도 뺏긴다고 했어. 그러면 각기 어떻게? 그 자생적 군주제? 물론 수입도 해왔겠지만은, 그러면서 군주제를 그 시대에 했을까? 그 시대에 군주제를 합니다. 모든 중세, 신학 시대에, 중세 신학, 십자군 전쟁하고 막 뭐 짜고짜고 했잖아. 중세 신학만 있겠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유교적 형이상학적 유학자, 우리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지배했을까요? 그러니까 초에 보면 쓸데없는 짓 했잖아.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 가지고 싸우고 말고, 형식 가지고 절차 가지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 누가 정해놨는데? 이것을 깨닫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인류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다 했단 말이야. 왜 그런 경험을 하느냐고. 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요 분야로 보면 요게 다로 생각하지만 다 어떻게 우리 삶도 우리의 제도도 알고 보면은 그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야. 에. 당연히 어떻게 옛날 중세기는 고전파지. 고전파는 형식적이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음악 하는 입장에서 정확히 지금 막 기억하시죠? 하이든 마지막 고전주의입니다. 형식 딱 해가지고 모든 교향곡을 이렇게 딱 이 형식에 따라 교향곡을 짓게 돼 있습니다. 하이든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지금 트럼펫 교향곡이거든. 트럼펫 협주곡이거든. 그래서 형식이 돼 있다고. 근데 이 고전주의의 형식에서 깨질 때가 뭐냐면 낭만주의하죠. 낭만주의라는 것은 고전주의, 그 형식의 틀에 맞지 않게 변칙을 주는 거야. 그걸 우리 낭만주의라는 거야. 낭만이라는 게 낭만에 대하여 뭐 좀 다리 흔들고 싶고 그렇잖아. 그게 낭만주의라는 거거든. 이 낭만주의가 그냥 그 베토벤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낭만주의가 일어났겠어요. 안 그러면 그때 사조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본주의가 일어나고 해서 낭만주의가 그런 사회적 내지는 권위의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보다 그냥 인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갔을까? 음악, 미술 다 그렇게 갑니다. 음악, 미술 다. 피카소가 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피카소 태어났으면 이렇게 머리 안 쪼개지. 지금 똑같이 그랬겠지.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뭐냐면 미술도 그렇고 문해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조하는 게 인간의 삶의 변화와 다르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요만큼만 알면은 요게 마치 독특한 양, 특징적인 양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나는 요만큼만 봐서 그래. 다른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요만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뭔가 진실에 가까울까, 오류투성일까? 예. 내가 주관이라 했잖아요. 주관의 대상은 이거는 지식계입니다. 지식계. 내가 알아서 이해하는 개입니다. 성향 및 촉법하는 데는 그 개는 내가 다 알아요. 편협하게 알 수밖에 없어. 편협하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색성향 및 촉법에 대해서는 인지오류가 생깁니다.
인지 오류가 생긴다고. 인지 오류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뭐냐? 안 그래도 방향을 가져서 이쪽만 밖에 못 보는 주관이 편협한 걸 만나니까 그 안에서 생기는 내용은 뭐냐? 내가 아소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인지 오류 투성이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개의 가르침이라고. 그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뭐냐? 그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과일반화하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다 그런 게 뭐냐면 식의 문제 아니요. 안식계. 여러분들 지금 옛날 할아버지 오면은 여러분 머리 보고 좋아해. 다 이상한 비녀 꽂아야지. 어디 그냥 남자 머리. 옛날 노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 머리는 다 남자 머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있냐고 하겠지. 그게 그분의 안식계입니다. 안식계. 그분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고정관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집에서 밥하고 나물 다듬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 밥하고 나물 다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게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게 소위서 흑백 논리. 고정관념, 흑백논리, 과일반화. 과일반화. 이런 모든 인지 오류의 결과에 의해서 그 시대에 장착되는 마치 관념이라는 것이 다 이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인식계라는 이야기예요. 그 관념계, 인식계. 개인적으로 보면 인식계고 사회적으로는 관념계고 안식, 이식, 비식, 의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 지식계, 즉 다시 말하면 인지오류를 일으키는 대상과 그 다음에 인식계, 관념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당연히 그냥 확대돼요. 가래와 집착으로 확대돼요. 가래와 집착을 이미 주관에서 가지고 있고 대상을 바라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가래와 집착이 있는 것이 내 선호를 바라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고정된 인식하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잘못된 그것에 의해서 유가 정해진다니까. 유가. 그래서 유했을 때 나는 어떤 존재해야 돼? 나는 어떤 존재? 우리 여러분 다 명문대 가라고 다 옛날에 부모들이 얼마나 그냥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요번에 다 어떻게 감옥 가게 생겼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감옥 다 간다 지금. 서울대 보내고 육사 보내고 해놨더만은 감옥 다 갑니다. 왜 감옥 가요? 그 기도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래와 집착의 문제라. 가래와 집착에 의해서 욕유, 색유, 무색유 했지. 근데 어떻게 욕유, 색유, 무색유를 알고 한 거야. 이게 다 삐뚤어지게 돼 있는 거야.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놈들 요즘 막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보도 보면 처참하잖아. 처참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거 뭐 어떻다 평가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냥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18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개는 이렇게 삐뚤어져 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이 안 삐뚤어지고 되면은 이상세계도 설정할 수 있겠지. 근데 이상세계가 과연 도움될까? 세상을 좋게 보는 게 도움될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8개의 이러한 문제투성이로 생긴다는 것이 5는요. 내가 내 존재로서 업장의 존재로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18개는 그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삐뚤어지게 크게 왜곡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작업이 5, 12처, 18개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정에 빠진 채로 얼마나 지금 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5, 12처, 18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가르쳐줘. 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지만은 공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는 뭐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12연계를 다시 설명해 보자. 이 자료를 가지고 12연계를 다시 설명해 보면 아까 개인적 설명, 그 다음에 보편적 설명으로 하면 거기 한번 딱딱 대입시켜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왜 이게 돼야 되느냐면 요게 쭉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인연지어져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 오하분결, 오상분결, 그다음 우리가 5가지 장애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왜 색계사선과 사무색정, 그래서 해탈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될 거다뇨. 해명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다 섞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시간 따로 대승불교 시간 따로 초기불교 시간 따로 초기불교 시간에 뭐 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12연계 대입해 보면은 왜 이렇게 해탈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가 왜 이게 고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확연하게 다가들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칩니다.